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오늘은 내가 미래에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보자면, 우리 1번님은 결혼을 단순한 제도나 현실적인 동거, 그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뭔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엮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내면을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감정을 깊이 나눌 줄 아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시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으시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바람도 있으시고요. 이게 물질적이라던가 돈으로 기대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니고요.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름 결혼에 대해 진지하세요. 뭔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결혼이 내 삶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답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으시고요.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중대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그래서 멀리 내다보려고 또 하세요. 겉으로는 되게 낭만적인 결혼을 꿈꾸시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내 삶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결혼이 내 인생을 구속하진 않을까 하는 식의 생각이 함께 작용 중인 것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일본 분들은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결혼에 대해 안 좋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일본님들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결혼에 대한 인식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결혼이란 게 내가 뭔가를 너무 많이 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시고,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마주하게 될 갈등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심리적인 감정 소모를 걱정하고 계세요. 결혼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살을 부대 끼며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 점을 미리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1번님이 만나게 될 결혼 상대의 성격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방어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내면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충실하고 어떤 기준에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한번 상대방과 연이 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결혼 상대로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 보이긴 하거든요.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편이고요. 감정 표현 자체는 서투를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표현이 서투른 거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존력이 강해요. 책임감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물러나기보다는 자기 관리와 자기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도 본인이 해야 할 일, 본인이 해내야 할 몫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 그러므로 인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1번님들과 더 말이 잘 통할 거예요. 1번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똑바로 바라봐주고 모든 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두 분이 어디서 만나실지, 인연을 맺으실지 본다면 우리 1번님은 자기 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은 아니에요. 운동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배움, 따라서 스터디 모임, 학원, 아니면 자격증 관련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런 곳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난 또 배울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내 연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돈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돈이 들어오는 곳, 비즈니스 같은 공간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신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해요. 소규모 커뮤니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고요. 경제 관련 박람회도 좋아요. 소개팅 느낌은 아니고 자만추 느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재테크, 투자, 자기계발 세미나일 수도 있고요. 서로가 업무를 같이 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엄청 활발한 느낌은 아니고요. 정적인 느낌에 가까워요. 완전히 친목 모임은 아니고 모두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의 뭘 보고 결혼 생활을 결심하든지,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보자면, 사실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척 사랑해서 결혼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 이런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균형과 현실적인 판단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관계는 맞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같이 책임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서로의 역할이나 책임, 합의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그림이에요. 특히 1번님 본인도 이 결혼을 상호 존중이라거나 도덕적 합의에 기반한 어떤 파트너십, 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모양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하지만 결혼의 이유가 좋아하는 게 다는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신혼 때부터는 막 엄청 부대끼거나 활기찬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이때까지도 서로를 좀 지켜보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쭉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각자 성숙해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1번님이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능력과 주도성을 발휘하게 된대요. 현실 문제, 가족 문제, 예를 들면 남편 쪽 문제라든가 같은 대외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에 우리 1번님이 리더십이나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대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오히려 일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1번님의 꿈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될 수 있대요. 이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단단하니 결혼을 하고 1번님도 안정이 됨으로써 나도 내 삶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번님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적인 안정에서 장기적인 확장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두 분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해외 이주라던가 사업 확장 등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결혼은 그냥 정체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결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멀리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결혼 생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일본님이 너무 부러워요, 사실. 어쨌거나 내 인생을 함께할 평생의 동반자, 파트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1번님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적인 삶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오늘은 내가 미래에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보자면, 우리 2번 분들은 결혼이란 것을 단순히 형식이나 안정의 상징으로 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운명처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결혼이 계산이나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로가 진심으로 끌리고 선택해서 함께하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신념이 강하시고요. 단순히 썸이나 연애와는 다르게 결혼은 내가 삶의 동반자로서 이 사람을 택했다라는 어떤 운명적이고 상호가 인정한 상호적인 결정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충분히 나눈 끝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목표, 우리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으시고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또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줄 수 있는가가 결혼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요. 결혼 이후에도 로맨스나 따뜻한 애정 표현이 지속이 되기를 바라시는 스타일이셔서 막 결혼 후에 "아,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 자체를 되게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운명론자가 많으신데, 예를 들면 어쩌다 만났지만 이 사람과는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구나 하고 흐름에 오히려 내가 설득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을 재고 따지고 고르는 방식보다는 흐름을 믿는 편이고, 큰 선택이 다가올 때는 직감이나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결혼 상대와의 만남도 계획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시고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줄 수 있는가, 이게 결혼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로맨스나 애정 표현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격으로 보이세요. 이번님이 만나게 될 결혼 상대의 성격을 보자면 사실은 그렇게 막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세요. 오히려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좀 힘든 시기도 많이 겪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러한 경험이 이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보이고요. 동시에 삶에 대해 비관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더 위기에 강하고 감정적으로 드러내봤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마음 한쪽에는 늘 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이 깊고, 그걸 잊기 위해서 감정을 자주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과도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정적인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정말 조용하고 헌신적인 파트너가 돼요. 이번님처럼 어떤 감정적인 유대나 애정 표현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겐 처음에는 벽이 느껴질 수 있는 상대긴 하지만, 오히려 그만큼 신중하고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님이 초반에 신뢰를 잘 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향적이에요. 자기 탐구나 지적인 취향이 강한 성격이고, 실제 쉽게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조용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으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던하고 단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정말 깨끗한 편입니다. 연애하면서도 그렇고 결혼 생활 후에도 집돌이 집순이인 사람이고, 이번님이 혹시 이 사람이 딴짓할까봐 걱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어 보여요. 정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이번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님이 원하는 사랑받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두 분이 어디서 만나실지, 어디서 인연을 맺으실지 본다면 일단은 사내 연애,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같은 회사라든지 혹은 다른 부서지만 협업을 해야 하는 자리로 보여지기도 해요. 프로젝트 회의라든지 어떤 서류 제출을 통해 서로 얽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혹은 행정적 공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주민센터, 병원, 은행 등 이런 데서 자문추할 수도 있어 보여요.
어쨌거나 여기 타워카드 자체가 흔히 공기관, 대기업, 뭐 학교, 병원, 은행 이런 곳에서 높은 구조나 제도적 질서가 있는 공간을 뜻하고, 편지라는 카드 자체도 어떤 공식적인 서류 전달을 상징하는데, 문자나 메일로 일정이 먼저 잡힌 모임에서 공기업, 은행,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소개팅의 느낌보다는 자만추의 느낌이 매우 강한 편이고, 처음 만날 땐, 아, 이 사람이다 라고 딱 꽂히는 건 없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2번님들이 이 사람의 뭘 보고 결혼 생활을 결심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보자면, 우리 2번 분들은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이때쯤 되면은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할 때도 서로가 함께 이루고 싶은 공동 목표가 생겼고, 이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함께 살림을 꾸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거나, 주변의 평가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서로 괜찮은 파트너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거나 하면서 서로가 역할 분담이 잘 되는 조합이시고요. 이번님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라면 어떤 데 인생의 기반을 같이 쌓을 수 있겠다라고 현실적으로 설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아갈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사실 결혼 초반에는 부딪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성향상 감정 표현이 서툴고 상황을 스스로 감추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님이 벽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님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표현을 할까? 도통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우린 왜 더 이상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상대방이 실제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2번의 입장에서는 참아왔던 것들, 내가 억눌러 왔던 것들이 서로에게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분이 이 위기를 그대로 잘 넘길 걸로 보여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매우 안정된 결혼 생활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펜타클 10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가족, 유산 이런 걸 뜻해요. 즉 서로의 가족과도 잘 어우러지고 부부로서의 책임감도 잘 겨누게 되긴 되는 거거든요. 특히 2번님의 결혼은 현실적인 운영이 매우 안정적인 커플이에요. 특히 재정이나 살림, 장기적인 계획 등에서 협력이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같이 늙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보여지는 면도 있어요. 결국 이 결혼을 통해 이번님이 내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게 된대요. 두 번 모두 다 과거의 상처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서로를 구원처럼 여기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은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어 오셨지만, 이분을 만나면서, 아, 이제 결혼이라는 게 어떤 연인 같은 로맨스보다는 인생의 동반자가 맞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시고요.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은 정말 힘든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대요. 자,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오늘은 내가 미래에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보자면, 우리 3번 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떤 고통이나 혼란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누군가와의 동반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어디론가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다. 라는 내적 갈망이 있으신 걸로 보이고,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보다는 더 나은 어딘가를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겠지라는 희망사항이 있으세요. 낭만보다는 어떤 생존, 기대보다는 안착에 가까운 느낌이 있고, 또한 결혼을 치열한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안식처로 보고 계세요. 내가 막 사회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럼 집에 왔을 때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마음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집에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그림을 원하시거든요. 굳이 서로에게 열렬하게 몰입하거나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부부를 원한다기보다는 나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있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리시는 것 같고요. 결국 원래 침묵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 내가 지쳤을 때 내 편이 되어줄 구조를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도 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완벽한 안정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 주변 지인들의 결혼 생활 등 과거 경험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해요. 3번님이 만나게 될 결혼 상대의 성격을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유쾌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잘 맞추고 인상도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첫인상만큼은 되게 좋을 거거든요. 웃는 것도 귀엽고 예쁜 스타일이고, 주변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사실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밝아 보이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책임도 남에게 잘 떠넘기지 않고 내가 다 안고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쉽게 힘든 내색을 하지는 않거든요. 가정이라든지 일 등 여러 방면에서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담당해서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남에게 못 맡기고 남에게 부탁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웃게 해주면서도 본인은 속으로 굉장히 고단한 상태래요. 근데 이런 게 티가 잘 안 나요. 티도 안 내고 타인에게 의지하지도 않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거든요. 원래 기저에 스스로 버텨야 한다. 누구도 완전히 날 지켜주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오롯한 내 편은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성향이세요. 다음으로 두 분이 어디서 만나실지, 어디서 인연을 맺으실지 본다면, 만약 우리 3번 분들이 운동을 가신다면 거기서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운동, 혼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팀 운동, 협업을 해야 하는 스포츠라고 보이고요. 또 내가 엄청 지친 상태, 3번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는 곳에서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경우에는 운동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막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엄청 고단한 상태에서 운동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일만 다니다간 진짜 체력도 바닥나고 진짜 죽겠어. 그러면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라도 운동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죠.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딘가 내가 루틴처럼 가는 곳, 내가 매일매일 들려야 하는 계획 중 하나, 이런 곳에서 만난다고 해요. 뭔가 몸이 부딪히면서 피로함을 공유하면서 유대가 생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운동 모임 혹은 병원일 수도 있어요. 병원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니까요. 서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쳐 있는 상태에서 만났지만 그 안에서 유대가 생기는 느낌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우리 3번님들의 생활 루틴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다면 우리 산모분들이 이 사람의 뭘 보고 결혼 생활을 결심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보자면, 두 분은 처음부터 막 강한 감정이 몰아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관계를 다져가는 신중한 흐름 속에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대요. 둘 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책임감이라던가 삶의 안정, 서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고요.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와도 지금까지 쌓아온 걸 해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신뢰감이 생긴 순간 결혼을 결심하게 된대요. 즉,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만난다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가 너무 크게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초반에는 두 분 모두 다 신중한 성격이시고 진지한 성향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해요. 근데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상태래요. 서로 다치지 않으려는 태도 혹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일부러 더 차분하게 조율하려고 하고요. 서로가 양보를 하려고 하죠. 서로의 마음을 직접 캐묻는 건 민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너의 영역에 너무 깊게 침범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각자 자리에서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해 같은 경계심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알콩달콩한 신혼의 느낌보다는 뭔가 같이 사는 파트너, 동료로서의 느낌이 강하지만 점차 부드러워질 여지가 커져요. 다행히 결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삶의 구조도 안정화되고 함께 모은 자산이라던가 쌓아 올린 가치관, 일생의 루틴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대요. 외부 변화보다는 우리가 만든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지고요. 다만 감정 표현은 여전히 덜하거나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실용과 책임 중심의 결혼이거든요. 어떤 자극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동반자라는 느낌은 강해요. 이런 결혼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3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열망이나 프로젝트가 생긴대요. 집 마련이라거나 내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두 분이 공통의 목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서로가 어떤 일상의 파트너를 넘어서 각자의 인생의 목표가 다시 생기는 그림이고요. 안정된 일상 속에서도 이 사람과라면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이 정체가 아니라 어떤 재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대요.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완전히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은 내가 미래에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4번 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보자면,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결혼 얘기가 나와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거나 글쎄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결혼에 대한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혹은 4번님들이 연애를 하면서 반복되는 패턴, 기대하다가 실망,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관계 흐름에 지쳐서 결혼도 그 연장선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얻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안정이라던가 완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여정 전체를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원하신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완성되겠다 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성향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면 막상 이 사람이다 싶은 대상이 나타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어 보여요. 현실에서 이렇다 할 감정이 없던 때와는 다르게 결정적인 감정의 꽃침이 작동을 하면은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결혼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전환되는 순간이 생기실 것 같고요. 우리 4번님은 결혼에 대해 미적지근해 보이긴 해도 확신이 생기면 머뭇거리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4번님이 만나게 될 결혼 상대의 성격을 보자면 이분은 본인을 잘 아는 타입이세요.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으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 리더십이 있으셔서 대화할 때마다 이 사람 참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대요. 유능하고 매력적인 성격이시고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데에는 되게 인생을 끈기 있게 살아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를 그냥 되는 대로 두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맞추고 안정적인 기반을 쌓으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현실 감각도 뚜렷한 편이라 말뿐인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잘 다져놓은 자기 세계가 있으시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마무리도 완벽할 만큼 꾸준하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세요. 와, 이 사람 진짜 열심히 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본인 속내는 잘 안 꺼내요. 자기 안의 감정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속을 드러내봤자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고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본이 태도가 되지 말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을 때뿐만 아니라 뭐 나쁜 의도, 안 좋은 의도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본인 속마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두 분이 어디서 만나실지, 어디서 인연을 맺으실지 본다면 우리 4번님은 좀 휴식이 필요할 때, 리프레시 할 때, 이럴 때 그분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몇 년 다닌 회사를 퇴사했다거나 계획이 바뀌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거나 뭔가 내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장소에서 만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뭐랄까? 약간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 사람과의 인연이 운명처럼 다가온대요. 중요한 거는 환경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직을 하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만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 4번님은 환경을 바꾸셔야 이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항상 집이나 회사만 반복하신다면 주말이라거나 연차를 좀 내셔서 이것저것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4번 분들이 이 사람의 뭘 보고 결혼 생활을 결심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보자면, 두 분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이 통하는 뭔가가 있었대요. 서로의 가치관이라든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가 묘하게 비슷하고 똑같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신뢰와 도덕적인 안정감이 결혼을 이끄는 동력이었다고 하고요. 사랑도 있지만 그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까지 이어진 관계로 보여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꽤 오래 하고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열정이 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맞춰온 이해와 조화가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서서히 맞춰가면서 성숙한 흐름으로 결혼이 완성이 된대요. 그 과정에서 둘 다 서로의 상처,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다름을 잘 조절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대요. 결혼 초반에는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실 거예요. 지나치게 활기차거나 이벤트가 많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결혼을 했으니 이 관계가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연애를 하면서 감정 소모를 안 해도 되고, 내가 더 이상 연애가 끝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서 누군가의 곁에서 평생 쉴 수 있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이 결혼은 지속이 될수록 관계는 점점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질 거예요.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넉넉함과 배려가 쌓이는 관계라고 하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온 여왕제 카드가 가정의 형성이라던가 양육, 서로를 돌보는 구조와도 관련이 깊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더 확장될 수 있어 보이고, 4번님의 마음도 내가 처음에는 이 관계가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관계를 책임져야겠다. 내가 이 가족을 끌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점점 녹아들고 오히려 4번님이 더 이 관계, 이 가정을 사랑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더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 꼭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